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사학과에서 지금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박경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찍을 영상의 주제는 한국의 오래된 아파트들인데요. 한국에서 아파트가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1920년대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 1930년대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이곳은 1930년도에 지어진 충정 아파트입니다. 네, 이 충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30년도에 일본인인 도요타 다네오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래 지금과 같이 아파트로 사용이 되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유엔군을 위한 숙소로 한국 전쟁 때 또 쓰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인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서 호텔로 또 사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75년도에 다시 반환이 되어서 다시 용도 변경이 되어서 지금처럼 아파트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건물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더 긴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충정로가 확장이 되면서 이 폭이 좁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원래는 4층이었는데 한 층 더 높여서 이제 5층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 2008년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 여기 현재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하고 그 보상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협의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재개발은 되지 않고 있고요. 2013년에는 이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어떤 일종의 문화유산으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드라마 스위트홈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회원 제2시민아파트입니다. 사실 시민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1960년대 후반에 서울시가 도심에 있는 판잣집을 이제 철거하고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을 이제 들어가 살라고 지어준 영세민용 아파트입니다. 1960년대에는 그 도농 간 격차의 심화와 농통 경제 악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특히 이제 서울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도심의 국공유지, 산이라던가 아니면 하천 이런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를 점거하고 거기에 판잣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심에서 이제 판잣집을 다시 철거하고 그리고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당시 서울시의 김현옥 시장은 이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과 광주 대단지 건립 사업 이 두 가지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1969년도 한 해에만 서울시에 총 406동의 시민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은 1970년 4월 8일에 발생한 와아파트 붕괴 사고로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서울시 당국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그리고 공무원, 시공업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실 공사가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이 와아파트 붕괴 이후에 서울시는 더 이상 이 시민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강남 이남 지역에, 한강 이남 지역에 중산층용 아파트를 대량 건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제 기존에 그 착공되었던 한 40여 동의 아파트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해연 제2시민 아파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현옥 서울시장은 이전의 아파트들과는 달리, 이전의 시민 아파트와는 달리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범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이 아파트에 회원 시범 아파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회원 제2 시민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회원 시범 아파트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네, 2015년에 금화 시민 아파트가 철거가 되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회원 제2 시민 아파트가 마지막 남은 시민 아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역사성을 살려서 뭐 청년 사업가를 위한 주택이나 뭐 청년 예술가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뭐 현재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건물이 좀 역사적으로 또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독특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빅뱅의 뮤직비디오라던가 아니면은 TV 프로그램 무한도전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또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 강남 개발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자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경기고, 희문고, 중동고 등 강북의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시책을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 8학군으로 이주하는 중상류층 가정의 수도 급증했죠. 그래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 강남 8학군은 학교와 아파트의 결합 속에서 교육 특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마 아파트는 교육을 위해서 8학군 지역으로 전입하는 중산층 가정을 수용해온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1, 2단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960년대까지는 뭐 과수원하고 채소밭, 그 다음에 한강변에 모래밭 등으로 이루어져 있던 곳이었는데요. 근데 현대건설이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의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그 수입한 자재들을 보관하기 위한 그 산골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3 한강교, 그러니까 지금의 한남대교가 건설되면서 이제 이 땅은 강남의 어떤 노른자의 땅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1976년부터 이제 이 땅에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까지 총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이 현대라는 기업명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파트의 브랜드화를 실시한 최초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민영 아파트의 대중화를 이끈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간 건설 업체는 이 아파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파트 건설에는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아파트의 인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아파트 건설은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지구제도, 선분양제도, 주택청약제도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면서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이제 구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이 아파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의 성공은 1970년대 이후 이제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를 자극하는 그런 촉진제가 되어갔고요.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는 지금까지도 서울의 어떤 대표적인 부유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있으며 사업가, 정치인, 연예인 등이 다수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엔 재건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아파트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단순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일종의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앞으로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더 역사적인 유산으로서 기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아파트 답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